핸드폰을 받습니다. 배우자 카톡 대화방에 자기야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2023년 8월에 이르러서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지난 뒤에 제기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상간자 소송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소멸시효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소송 자체가 시작하기도 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3년 소멸시효,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3년, 도대체 언제부터 기산돼야 되는 걸까요?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앞에 사례에서 카톡을 받던 2018년 8월 1일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게 맞을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혼전략연구소에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이 경우엔 불륜을 안 날, 즉 카톡 내용을 받던 2018년 8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만약 2024년에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간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결국 내가 이혼하기에 이르렀다는 걸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이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의 손해는 이혼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입니다. 즉, 아직 이혼을 하지도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정행위고 불륜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송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카톡 내용을 보고 불륜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로 청구한 것은 하나의 불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불륜으로 인해 결국 혼인이 파탄되었고 그래서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은 이혼 시점이고 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이 위자료 청구의 성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사건은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이혼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어렵죠? 아주 쉽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 그 자체를 문제 삼아 지금 당장 상간소송을 한다. 이건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카톡 내용을 본 날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건은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접수하면 법원이 그 사건을 이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송 진행이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간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경우라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 판결 한 줄로 정리합니다. 같은 불륜이어도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진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상간자만 혼내주고 싶다. 그러면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반면에 아주 오래전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게 현재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면 조금 더 넉넉한 기간 동안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법정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승소할 수 있는 이혼 전략, 어처구니 없게 패소하는 상황을 피하는 전략 모두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전략연구소 김태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